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스타를 활용한 MSA 구성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션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션은 클라이언트별로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입니다. 세션은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HTTP 통신은 기본적으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통신이 끝납니다. 즉, 스테이트리스한 통신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다 보면 스테이트풀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임시 장바구니에 저장된 목록이 있을 때 세션이 없다면 장바구니 하나에 상품만 담기고 페이지 변환을 했을 때 그 목록을 불러올 수 없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세션과 쿠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션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를 모르는 경우 저장을 위해 세션 아이디를 생성하게 되고 이 아이디로 키와 밸류 값을 저장하는 HTTP 세션을 생성합니다. 세션 아이디를 저장하고 있는 쿠키를 생성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게 되고 그 후에 다시 클라이언트가 서버 층에 요청을 보내게 되면 받았던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쿠키를 다시 전송하게 됩니다. 서버는 이때 쿠키의 세션 아이디로 HTTP 세션을 찾아 이 사용자의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세션의 원리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주고받는 통로가 1개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버가 1개가 아니라면 문제가 됩니다. 세션 클러스터링이란 서버가 2개 이상일 경우 세션을 공유하여 대체된 서버에도 동일한 세션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유저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각 요청에 따라서 인스턴스들로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요청받은 인스턴스들은 사용자들을 모를 때 새로 세션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인스턴스들은 세션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1에 요청을 하게 됐는데 다른 인스턴스 2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 각각 새로운 사용자로 인식을 하게 돼서 다시 다른 세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일 때의 경우입니다. 유저는 각각 도메인으로 각 애플리케이션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안 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입니다. 앱 1을 주문하는 앱이라고 생각하고 앱 2를 개인정보를 보는 화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은 세션을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는 주문을 하러 들어가는 서비스를 세션에 로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로그인을 하여 애플리케이션 1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을 마치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2로 이동을 하면 애플리케이션 2에서는 세션이 공유되지 않아 다시 로그인을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세션 클러스터링 같은 개념이 필요해졌고 세션 클러스터링이랑 결국 여러 대의 컴퓨터나 인스턴스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션 클러스터링 방법에는 WAS 구성, 세션 서버 구성, 세션 데이터 그리드 구성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번에 설명해드릴 방법은 그 중에서 세션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세션 서버 구성은 별도의 세션 서버를 만들어 세션을 공유하는 설정 방법입니다. 레디스를 이용한 세션 클러스터링 방법은 세션을 관리할 서버를 따로 두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레디스는 외부 세션 서버의 이름입니다. 레디스는 인메모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로 세션 저장소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파스타에서는 서비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브로커가 제공되어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레디스를 이용한 세션 클러스터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저는 각각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인스턴스들에게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기존의 환경이었다면 각 정보는 각 애플리케이션의 WAS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세션을 이용했으면 이 구성에서는 각 애플리케이션은 세션 정보를 레디스 서버에 저장하게 됩니다.
레디스 서버는 이 저장된 서버를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각 애플리케이션 및 인스턴스들은 세션을 공유하게 됩니다. 다음은 줄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우선 API 게이트웨이란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서버 사이의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이트웨이에서 특정 URL에 대한 라우팅을 담당하게 됩니다. API 엔드포인트 통합을 도와줄 구원자, 스프링 클라우드 줄이라고 설명을 써 놓았습니다. 앞서 넷플릭스 OSS 설명하면서 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기억나시나요?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스프링 클라우드 줄은 넷플릭스에서 자사의 마이크로 서비스 라우팅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오픈소스 API 게이트웨이로 스프링 클라우드를 통해서 손쉽게 초기화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엔드포인트를 제공한다거나 필터링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파스타에 설치되는 줄은 개발자가 접근할 수 없으므로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줄이 배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타에서 줄을 이용한 라우팅 처리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UI에서 요청을 받으면 우선 줄 게이트웨이로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줄에서는 API를 통합하여 인증 및 로드 밸런싱 작업을 통해서 결정된 서버 주소로 HTTP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파스타 서비스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스타에서는 DB를 따로 구축할 필요 없이 마켓플레이스에 준비되어 있는 서비스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제작한 결과물이며 이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통틀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가 구축하지 않아도 되며 마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켓플레이스에서 서비스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서비스를 앱과 바인딩하면 바인딩된 애플리케이션의 환경 변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CF 명령어 중 CFENV가 대표적인 환경 변수 확인 명령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를 확인해서 DB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라우트를 통한 라우팅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 밸런싱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은데 어떠한 앱으로 요청을 보냈을 때 라우터는 적당한 서버를 찾아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적당한 서버로 들어가는 방식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나 리스트 커넥션 알고리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우팅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대량의 트래픽이 왔을 때 합리적으로 부하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파스타에서 라우팅 처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스타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라우터는 사용자 HTTP 요청 트래픽을 목적지로 라우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목적지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는 가든 컨테이너가 됩니다. 라우터 정보는 디에고가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정보를 수신하며 라우트 에미터를 통해서 업데이트 받습니다. 이번 화면은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라우트 에미터가 새로운 인스턴스를 식별해서 라우터로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라우터가 3개의 인스턴스들로 로드 밸런싱하여 목적지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라우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3중으로 배포된 앱에서 하나의 인스턴스가 다운되었을 때입니다. 라우트 에미터는 디에고 셀의 실제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우트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제하는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경우에 다운된 인스턴스를 발견한 경우라면 해제 요청 메시지를 라우터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라우팅 정보를 라우터로 보내는 작업을 하여 유저가 요청을 보냈을 때 정상적인 라우터로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마지막 정리로 앞서 말한 구성 요소들을 사용하여 파스타 위에 올라간 파스타 대표 포털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스타 대표 포털은 파스타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이러한 앱과 서비스를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UI 에어리어는 사용자들이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작업된 화면이며, 접속 시에 들어오는 세션은 세션 클러스터링을 통해 레디스 서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요청을 보내면 듀얼에서 인가 처리와 라우팅 작업을 하게 되며, 라우팅을 통해 각각 앱과 인스턴스에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API 밑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통, 게시판, 신청, 릴리즈 관리 등의 각각을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구현했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그 서비스에 필요한 DB를 각각 MySQL DB 서비스로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져와서 연결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여야 하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초록색은 연결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같이 MSA 실습으로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구성하여 배포해보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3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